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LS 일렉트릭과 LIG 넥스원이 도널드 트럼프 수혜주 효과에다 MSCI 지수 정기 변경 기대까지 겹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외 두산 로보틱스나 LS, 삼양식품 등도 MSCI 편입 후보 종목으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LS 일렉트릭은 다음 달 MSCI 리밸런싱에서 편입 1순위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MSCI 신규 편입을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컷오프의 150% 이상, 유동시총은 컷오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높아야 합니다. LS 일렉트릭은 최근 시가총액이 7조 원을 넘보고 있으며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 주목한 외국인들의 매수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줄곧 내리막을 걸은 엔터주에 대해 저점 매수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엔터주 바닥론과는 달리 증권가는 주요 엔터사의 실적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리며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매수세에도 엔터주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하이브는 이 기간 8%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미끄러졌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SM, YG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엔터사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SK그룹이 사업 구조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SK 해외 손자 회사인 반도체 모듈 유통사 SN코어를 SK 에코플랜트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캐시카우인 SN코어를 SK 에코플랜트 자회사로 합쳐 2026년까지 목표로 한 SK 에코플랜트의 순조로운 IPO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SK와 SK 에코플랜트는 18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SN코어를 SK 에코플랜트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MSCI는 오는 8월 12일 정기 리뷰를 발표할 예정이죠. MSCI는 1년에 4번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유동 비율 등을 고려해서 편입 편출 종목을 결정하는데요. 증권가는 이번 8월 리뷰에서 LS 일렉트릭과 두산 로보틱스의 편입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주가도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인데요. MSCI 편입 편출을 앞두고 관련주들에 대한 종목 점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모처럼 돌아온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의 힘을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이 외국인들의 이 수급 이탈이 나타났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에 힘을 받으면서 다시금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현재 트럼프 트레이딩에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우리 시장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대응이 더욱더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데 우선은 시장 점검부터 한번 도와주실까요? 예, 공격적인 상승은 이제 거의 일단락 돼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17일에서 1월 26일 사이 조정 구간에서 주가 베팅을 이야기 드렸고 저는 7월에서 8월 정도까지가 시장 상승의 강한 장은 마무리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변동성 구간이 움직이다가 가을 정도 아마 미국 대선 결정쯤에서 한 달쯤 전부터 시장이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9월쯤에서 지금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관한 시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아마 8월이거나 9월이거나 중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동결되고 있었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건 익숙한 걸 유지하는 거고요. 싫어하는 것은 하던 걸 안 하고 새로운 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금리 세상을 3, 4년쯤 산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때렸다가 갑자기 고금리로 왕창 올린 상태에서 3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결 상태에서 조만간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도람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도널드 트럼프를 줄여서 도람프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 똘끼 있는 사람에서 또라이 그래서 도람프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을 때 했던 정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자국민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미국이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트럼프였습니다.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세계 최인류 강대국의 대통령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을 보면은 힘이 없죠. 그죠? 갑자기 다른 얘기하시고 대선 후보 나가는데 보니까 바이든 후보 엉뚱한 얘기하시는 걸 보면 힘은 없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그 어느 사람을 갖다 놔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괴짜였던 사람도 드물 뿐더러 그런데 오히려 미국 국민 입장에선 제가 만약에 미국 시민이라면 트럼프처럼 내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행동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대통령이 굉장히 믿음직스럽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트럼프가 됐을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국 대리.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중국 관련 지수들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뭘 얘기할 거냐면 중국 관련 인버스 배팅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중국하고 맞다이로 들어와 그러면은 분명히 주워 터지는 건 중국입니다. 맞다이로 주워 터질 애들 인버스 잡아서 수익 좀 내자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실익주의자입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산업 분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굉장히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반도체보다 오히려 자동차가 훨씬 더 강세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주식 위주로 좀 배팅을 해서 조정 시에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올 하반기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미국장이 계속 올라갈 때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한동안은 강달러겠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10월 달, 11월 달 장이 상당히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람프 형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시장은 도라이 하면서 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상승에 우리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걸 영역을 배팅할 것이지 우리가 공격적인 배팅을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4월 달, 5월 달, 6월 달, 3월 달, 1월 달, 2월 달마다 계속 저점이다라고 찾아고 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살피면서 대체 여러분은 왜 쌀 때 안 사시는가? 그리고 비싸서 팔아먹자면 이제 사면 됩니까?라고 왜 뒷북치는가? 오늘 제 심리에 관해서 적극적인 해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제가 종목을 시장 전체를 한번 훑을 생각이라서요. 자, 준비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4지 한두 장 정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말이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많은 양을 전달할 생각이고요. 시장 전반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전부 다 훑어드릴 테니까 빠르게 메모하시고 혹시 못하시면 다시 보기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점검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거의 매달, 거의 매주 싸다고 이야기했던 종목들 중에 올해 들어서 오르지 않은 종목은 한 종목도 없고요. 물린 종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물릴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계속 사기 때문에 주식 보유 기간이 긴 사람 치고 물리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현금 보유 기간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내가 뭐 팔고 나면 그 종목은 다시 잘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는 제가 팔고 더 가더라도 내가 팔고 더 가는 게 하나둘이냐 생각하고 저는 살기 때문에 최대한 물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현금 보유 기간을 늘리는 편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아있는 상승이 있다 한들 우리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여기서 막 풀베팅 할 거냐?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 공격적인 배팅 이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코스닥 건드시면 핏똥 쌉니다. 아시겠죠? 코스닥 건드시면 핏똥 쌉니다. 대형 종목 위주로 순환매 남아있는 종목들만 거래하시고 코스닥 종목은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 대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시장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하겠다라고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혼자서 시장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 하단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 역시도 종이 하나, 펜 한 자로 준비를 했으니까 섹터별 투자 전략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안 빨랐는데 이 직업을 가지면서 말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숨차게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한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전달해야 되다 보니 그냥 두 종목, 세 종목 가지고 이야기를 한 시간 때우면 저도 편할 것 같은데 두세 종목 찍을 능력이 저는 없어서요. 보이는 거는 한 방에 몰아드리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방송 출연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매매 원칙부터 상기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쌍바닥에서 그리고 다중바닥에서 눌림목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추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추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물립니다. 따라서 바닥 자리에서 내가 사는 것 외에는 건들지 않는다. 두 번째, 저는 승률이 8, 90%쯤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배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매매한다 하더라도 내가 잡은 자리보다 더 빠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매매하다 보면 제가 만약 10종목 하면 한두 종목은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빠져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편이고요. 기대 수익도 대형 종목과 ETF는 내가 진입한 단가에서 10%에서 20% 정도 먹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파는 거고 어쩌다가 수익이 30%, 50%, 100% 가는 종목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 얘기는 따로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누려가시면 여러분 내가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매매해서 10%만 수익 난다고 계산해도 원금이 1년이면 120%가 됩니다. 달리로 하시더라도. 근데 내가 만약에 두 달에 10%, 20%만 수익 낸다 하더라도 내가 1년간 보통 원금의 50%에서 70%는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복리 투자로 굴러가잖아요. 원금 2배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수익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승률이 좋은 것. 이게 우리 매매의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는 확률을 최대한 줄이셔야 되고요. 내가 먹을 파이의 기대 수익이 더 줄어들어야만 기대 수익을 낮추고 내가 승률을 높이시는 것이 실제 돈 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셔서 나 50% 먹었다, 100% 먹었다, 이 종목 200% 갔다 열심히 얘기해봤자 그분의 원금의 총액이 얼마 늘었는지 계좌 한번 까보세요라고 얘기하면 계좌 못 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좌 까세요라고 얘기해서 계좌 깔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실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하셔야지 이것저것 다 건드려가지고 이거는 뭐 대박 날 거고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 성장할 거 아니 지금 얘기해달라고요. 나는 한 달이 중요하고 두 달이 중요하지 우리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그렇게 인내심이 많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시간 그렇게 많으신가요? 대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짧게 트레이딩을 하고 길게 갈 종목들은 몇몇 포트만 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말씀의 종목을 몇 가지 제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지금 여기 노트북을 보시게 되면 여기 노트북에 있는 것도 디스플레이 패널이고요. 방송국 안에 있는 이 화면도 다 디스플레이 패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걸로 세계 1등이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고점이 36,000원 했던 종목이 8,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LG 디스플레이의 이 디스크 패널이 전 세계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얘가 고점에서 4분의 1 통만큼 매출이 망가졌느냐라고 회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저는 그렇게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0원 부근을 최바닥이라고 진바닥이라고 여러분께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고요. 그래서 언제요? 4월 달에 여기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4월 여기서 10,000원 밑에 사세요라고 얘기했는데 1,700원까지 사지면서 올라와서 10% 정도 차익 실현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제가 5월 말에 온라인 특강을 했습니다. 5월 말에 온라인 특강을 제가 보통 마지막 주에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 특강을 하거나 첫 주 토요일 날 하거나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이때 계속해서 강조를 무지하게 드렸습니다. 이거 바닥이니까 나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 이상 줍니다. 그리고 6월에 가서도 제가 6월 초에도 첫 주에도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을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했고요. 여기 첫 주에 토요일 날 했습니다. 이때 뭐 했냐면 여전히 10,000원에서 1,250원 이 구간은 나는 사면 좋다.
바닥이다. 죽어도 손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무지하게 강조드렸습니다. 어쩌면 지겨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LG 디스플레이에 뭐 지분 있어? 예, 저 대주주 아닙니다. 예, 저 거기 이사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닥 구간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소 30% 갈 거라고 이야기드렸는데 보시면 오늘 고점이 얼마냐면 13,350원입니다. 그러면 33%의 수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을 팔고요. 나머지 물량은 12,500원을 건드리면 익절하시고 나머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목표가는 14,500원, 15,000원 구간입니다. 바닥에서 40%에서 50% 지점까지 보고 싶은 거고 30%에서 단타 치고 싶으신 분은 13,000원대에 착시 일어나셔도 무방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한 건요. 싸다고 사자고 할 때 사람들이 안 사요. 왠지 아세요? 이게 싼지를 모릅니다. 왜? 바닥 패턴에 대한 인지가 적기 때문에 싸다고 해도 안 삽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목표가 남아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중장기 종목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관광 우리가 산업 분야가 내년도 정도, 후년도 정도에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9,000원에서 9,500원 요 구간에 사서 여기 1,500원, 1,700원에 팔고 다시 9,500원 밑에 사서 단타 한번 치고 차서 단타 한번 치고 현재 이 구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10%, 20% 비중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10%에서 15% 먹고 털고 다시 눌리면 같은 가격대에 또 내려오면 분할 매수하고 이런 전략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근데 중장기라고 하지만 얘가 빛을 발할 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자 GS건설입니다. 제가 방송 나와서 사실 건설사에 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건설과 시멘트, 뭐 철강에 관한 얘기를 대한민국 증권TV 나오시는 분 중에 저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제가 이런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앞에 좀 문정부에서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실패였다. 이거는 어디로 가도 팩트다. 왜? 사람들은 돈을 벌면 새 아파트 살고 싶어요. 새로운 차를 사고 싶지. 중고차 사고 싶고 그리고 저기 40년, 50년 된 녹물 나오는 아파트 살고 싶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뿐이죠. 돈이 있으면 신축 아파트 좋은 데 새 거 살고 싶지요. 커뮤니티 빵빵한 데 가서 조식 뷔페 주고 석식, 중식, 석식까지 다 주는 아파트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앞전 정권에서 계속해서 부동산의 규제를 뭘로 했습니까? 세금으로 두들겨 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규제로 두들겨 팼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중과 그다음에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많이 하면서 2022년 8월을 고점으로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가 작년 초에 바닥 찍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급등하고 있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종목과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저는 한참 2, 3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서울 전역에서 가장 대단위로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올해 11월에 분양하고 있는 둔촌주공입니다. 거기가 12,000세대 정도 분양한다고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는요. 2027년도까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의 전무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평균 물량의 반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에서 빌라나 전세 사기를 하나의 정치적인 테마로 잡아가지고 규제들을 126%까지 공시지가에 규제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전부 아파트로 쏠려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규 공급이 없으니까 집값의 상승은 앞으로 2, 3년간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논리가 뭐였냐면 첫 번째 팩트 27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두 번째 팩트 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 그러면 정치인들 분명히 뭘 분쟁 삼을 것 같습니까? 앞전 문정권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이 이 모양이 됐다. 지금 윤 정부가 왔는데 2년 반이 지났는데 너희는 뭐 했냐? 이러면서 분명히 싸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낼 거냐면 나는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문정권에서 이야기했던 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고양, 창릉, 교산 이렇게 하남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토지 보상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52시간 근무제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 규제가 만약에 법이 바뀐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한 1000세대쯤 되는 아파트 짓는데 3년에서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5년입니다. 왜냐하면 야근 없습니다. 주말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공기가 높다는 얘기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재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한 달 동안 그 공기가 지연이 되면 보통 아파트가 1000억짜리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면 건설사가 100억에서 200억 10%에서 20% 자기 자금 가지고 나머지 PF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1000억짜리 현장인데 100억, 200억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800억, 900억이 대출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출 이자가 얼마쯤 나가냐면 1000억짜리 현장 기준에 보통 한 달에 80억 정도 나갑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근데 내가 만약에 1년에 공기가 늘어나면 얼마가 늘어나는 걸까요? 그러면 한 900억가량의 이자가 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한 가구당 추가 분담액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는 올라가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지어서 분양할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 그게 좀 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겠죠. 그 얘기는 뭐일까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26년에서 27년 정도의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을 때쯤 되면은 그때 너도 나도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정당이든 부동산에 대한 공약은 폭발적으로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책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논쟁의 이슈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쪽 정당이야 저쪽 정당이야 이쪽을 내가 권하냐 이쪽을 옳다고 보느냐 그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식을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팩트를 체크하고 그중에 잘못된 건 잘못됐으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냐 거기에 대한 내 투자 전략은 무엇이냐 이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정치적 이슈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장기 상승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들으신 기억들 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건설 시멘트 섹터는 앞으로 2, 3년간 중장기 성장 섹터라고 보셔야 되고 상당히 우상향할 거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종목을 언제 이야기 드렸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여기 서울경제TV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섹터가 뭐였냐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였어요. 그때 제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였냐면 조선주를 이야기하면서 조선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근 20분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현대미포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했던 게 6만 원대, 7만 원대였는데 10만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중국 차이나 H 레버리지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닥에서 90% 상승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정말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싸다고 할 때 제발 좀 사셨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000원에서 14,500원 이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16,500원 앞전 고점 여기 쌍봉 자리에서 차익 실현하고 났더니 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한 달 반 정도 드렸다가 여러분께 5월 말쯤 해가지고 이제부터 GS건설 15,000원 밑으로 사시면 손해 안 날 것 같아요. 이때 온라인 특강 때 이야기 드렸고요. 다시 한번 6월쯤 해가지고 15,000원 밑에서 14,500원, 14,000원 이 구간에 사시면 손해 안 볼 것 같아요. 6월 말에 온라인 특강 때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7월 초에 온라인 특강 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건설주, 시멘트주 사세요. 이야기 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린 이 구간에 여러분 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건 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 몇 가지 있을까요? 우리가 정직해야 돼. 눈에 보이세요? 사랑해라. 보이십니까? 평화, 행복 보이십니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가 구현되고 표현되는 방식들이 다른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가치 있다라고 구현되는 것은 시세를 한번 줬던 놈이 바닥을 지켰고 눌렀다가 그 저점대를 지키면서 횡보하는 것을 저는 매집봉이라고 보고 이것을 가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닥입니다라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급등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17,000원 이상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수량은 밀리면 16,700원에 싹 다 익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밑에서 싸게 담는 걸 반복하려고 합니다. 저는 건설주 매우 전망이 좋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HTS를 켜고요. 각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네. 옆에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삼성 인버스 천연 가스 선물 ETN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혹시 이 종목이 기억이 나실까요? 아니요.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누가 보일러 했더냐? 그러면 가스비가 이제 여름에는 겨울보다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네. 그럼 떨어질 때 우리가 인버스 사요? 레버리지 사요? 인버스. 인버스죠.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천연가스 인버스 곱하기 2. 천연가스비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폭에 곱하기 2만큼 수익 난다. 제가 여기 보시면 5만 원대, 6만 원대에서 인버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 거 없으면 이거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6월 달에 드렸고요. 5월 달에 드렸습니다. 현재가 얼마인가요? 9만 원 다 와가네요. 그러면 말씀드린 단가 5만 원대 사신 분 입장에서는 80% 정도 수익률이 됐고요. 6만 원대 사신 분 입장에서도 얘가 거의 50% 수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역발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럼 우리가 겨울 되면은 가스비 올라가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인버스가 아니라 가스비 레버리지를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투자할 게 없나? 지금 전체 흐름 안에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그때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우리 앵커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수익이 꽤 많이 난 종목인데 바로 옆에서 흘려듣고 이렇게 바닥이라고 얘기해도 지나갑니다. 그럼 나중에 살 걸 지금은요 이렇게 하니까 추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현재가에서 물량을 7, 80% 내일 아침에 장 딱 뜨면 차익 실현 하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얘는 8만 원 깨지면 전부 다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들고 가서 10만 원 초반까지 욕심 한번 내보시면 좋겠고 가다가 밀려서 8만 원 무너지면 다 던지고 매매 종결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하고요. 코스닥 150을 보시게 되면 자 얘는 코스닥 150이에요. 즉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가면 수익 나는 상품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5월 말에 잡아가지고 단타 한번 치고 6월 말에 잡아 단타 한번 쳤습니다. 쌍봉으로 끝. 그러면 제가 더 얘를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올라가는 상승장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형 종목 위주의 종목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 중소형 종목은 안 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이제 거래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바닥이 잡히면 제가 여러분께 종목 방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에 지금 말고요. 조정이 나올 때, 가을에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뭐냐면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요. 446720입니다. 446720.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월봉 보겠습니다. 얘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2022년 말에 만들어졌는데요. 저점은 8,5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가가 1,870원이니까 바닥에서 다 해봐야 30% 이상 오르질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생각하면 30%에게 꼴랑 이거라고 생각하면 수익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재밌는 걸 보실게요. 얘를 일봉을 한번 보실까요? 매달 배당금을 줍니다. 보이실까요? 분배락, 분배락, 분배락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분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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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락. 여러분 미국장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요. 내가 만약에 월급 100만 원 받아요. 그럼 이 중에서 3분의 1을 약 30만 원가량을 여기 증시에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배당을 받고 계속해서 내 자금을 쌓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우상향하니까. 그러면 그게 미국의 기업들의 투자가 되고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주주에게 배당을 합니다. 순환매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어떨까요? 주주에게 배당합니까?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냅다 분사해버리고요. 냅다 이런저런 쪼개가지고 뒤통수를 많이 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에 가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요거 미국 서울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요 놈을 매달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배당금도 꽤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매달 월세 마냥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종목 하나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올 가을에 아마 조정이 나올 때 9월에서 10월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9월, 10월, 11월 사이에 요때 냅다 지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매매하고 싶어 매달 내가 월세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은 요 종목 떨어질 때 사놓으시면 지금 바닥에서 한 30% 가까이 올라왔는데 저점 잡으시면 한 15%에서 20% 많으면 20, 30% 정도 이익을 내면서 플러스 매달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번 잡으면 보통
얘가 한 6개월 이상 올라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6개월 동안 배당도 받고 차익도 내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올라오면 거의 고점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차익 실현하고 한 몇 달 기다렸다가 조정 나오면 또 사고 이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반복하기에 매우 좋은 종목이다. 여러분께 한 가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요 섹터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반도체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 반도체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오늘 바닥에서 반등 많이 했죠. 지수 섹터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대기업들을 볼 때 오너 일가는 보통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 끼케바의 현대모비스 정도까지는 오너 일가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가지고 있고 책임 경영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메인 섹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닌 자회사들 중에서 잘 보이지 않는 기업인데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떤 경우냐면 오너들의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 섹터의 전문가들이 집단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조언을 합니다. 대표님, 회장님 여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회사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내가 쓰면 좋겠는데 여기 지분 취득을 요만큼 정도 해놓으시면 어떨까요? 라고 대부분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현대 오토에버 여러분이 최대 주주 명단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께서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종목을 셀렉했고요. 저는 보통 대형 종목들 외에는 건들지 않는데 그 자회사 중에서 꽤 똘똘하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고 아마 나중에 현대차가 성장할 때 이 자회사를 꽤 써먹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자, 보시죠. 제가 이걸 발견했던 데가 언제냐면 2020년이거든요. 여기 5만 원 밑에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 갔냐면 26만 3천 원까지. 그러면 벌써 5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얘는 보시면 조정 시에 샀다가 올라가면 여기서 10만 원부터 14, 5만 원까지 한 40% 올라요. 또 잡았다가 4, 50% 올라요. 잡았다가 4, 50% 올라요. 이거를 계속한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러다가 바닥에서부터 쭉 10만 원에서부터 얘는 26만 3천 원까지. 그러면 160% 올랐죠. 그리고 조정 왕창 받고 다시 저는 지금 얼마 얘기하냐면 13만 원에서 15만 원 구간 오면 사고 올라올 때 17만 원에 1차 팔고 20만 원 초반 오면 팔아먹고 이걸 또 왕복 달리기를 한동안 할 생각입니다. 그럼 아마 24년 지나서 25, 6년 정도 됐을 때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여러분이 한번 단순하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보세요. 어떤 회사이고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성장성이 어떤지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종목을 찾더라도 내가 중성 종목을 찾더라도 이런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차트를 열어놓고 바닥이다 얘기할 때 사시면 좋고요.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여기 3월 달에도 여기 15만 원 밑에 4월 달에도 15만 원 밑에 여기 5월 달에도 15만 원 부근 6월 달에도 15만 원 부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라올 때 한번 단타 쳤고요. 지금 올라오면서 여기 17만 5천 원에 반을 팔고 나머지 끌고 가라 이야기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20만 원에서 21만 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고 끌고 가시면 어떨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원익 IPS 가지고 홈런 한번 쳤죠. 얘가 시세 한번 빵 주고 나서 우리 여기 단타 연초에 끝내고 3월 말에 청산하고 더 이상 집지 않았습니다. 한참 기다렸다가 여러분 제가 6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5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말씀드려서 빵 한번 단타 빵 한번 이날 장대 양봉이 몇 프로 올랐냐면 12.96% 올랐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일 때만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AS 차원에서 종목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시간 아직 여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약바이오 회사를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세 가지 섹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약을 개발하고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든 약을 나는 개발할 능력은 없어. 근데 그거랑 분자 구조가 똑같게 만드는 복제약을 만들어 팔아먹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제약 신약을 개발하기도 힘들고 복제약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난 뭐 할 거냐면 니네들이 개발한 약 있잖아. 복제약도 좋고 니네가 개발한 신약도 상관없어. 내가 그거 만들어줄게. 너 공장 있니? 없잖아. 개발한다고 돈 다 써가지고 팔지 못하면 너 돈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공장 지을 돈 없으니까 그 공장 내가 지어서 니네가 복제하기도 좋고 신약도 좋고 모두 좋으니까 약 만들어줄게. 약 만드는 공장.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약 만드는 공장으로서의 회사가 가장 최신식의 회사가 누구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회사가 상장된 이후에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출발하고 2016년도에 얘가 시작을 했거든요. 11월 달입니다. 얘가 12만 4천 원짜리가 얼마까지 가냐면 100만 원까지 갔습니다. 몇 배 갔습니까? 9배 정도 났네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얘가 조정 나왔을 때는 코로나 때입니다. 여기 얘가 50만 원, 6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기 25만 원까지 빠졌죠. 반토막 난 상태에서 25만 원짜리가 얼마 갔습니까? 100만 원 갔네요. 100만 원. 그래서 다시 4배가 났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빠지는 거죠.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이런 종목 주워 담으시면 돈 무지하게 많이 법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뭐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년까지도 시장은 좋게 봅니다. 저는 25년 말에서 26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우상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급락이 특별한 돌발 이슈가 아니면 오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2, 3년쯤 지나고 나서 시장이 상승이 다 하고 나면 다시 한번 하락할 거거든요. 그때쯤에 여러분 뭘 누리셨으면 좋겠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제약사가 아니라요. 약을 만들어주는 생산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참 심할 때 화이자나 뭐 얀센이나 이런 데 백신들 만들 때 공장 안 돌아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우리 만들어 달라고 의뢰해가지고 상당 양을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에 72만 원에서 74만 원 여기 보시면 5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6월 초에 특강할 때 또 6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7월 초에 특강할 때 사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얼마 같습니까? 81, 2만 원대에서 반을 팔아먹고 남은 수량은 79만 원에 익절 안 나가면 버텨보자라는 생각이고요. 올라가게 되면 저는 87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오면 만족하고 차익 실현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약 바이 중에 저는 1등은 얘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사 중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섹터가 어디였냐면 녹십자였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제가 녹십자를 여러분들께 4월 말에 여기 앞에 저점에서 내려오는 저점입니다. 사보세요. 단타 한번 와장창 해서 수익 10%, 15% 한번 챙겼고요. 다시 한번 5월 말에 신기한 게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마다 빠집니다. 그죠? 4월 말에 특강 때 빠졌고 5월 말에 특강 때 빠졌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부터 10% 이상 수익을 내네요. 또 한번 6월 말에 특강 때 빠졌습니다. 또 한 번 10%, 15%의 수익을 주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점 형성하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좋죠.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턴이 형성될 때 한 번씩 단타 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녹십자에 비해서 많이 못 갔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14,000원 밑에서 사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벌써 16,000원 찍네요. 약 20%가량 올라왔습니다. 반을 오늘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남은 수량은 15,500원을 건드려버리면 전량 차익 익절 매매 정리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그러네. 그다음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현대미포입니다. 저희가 여기 6만 원에서 6만 500원 요 구간 그리고 늦게 사신 분은 6만 4천 원 요 구간 안에서 박스에서 사가지고 단타 한번 치고 눌림을 이용해서 7만 2천 원, 7만 3천 원, 7만 4천 원 요 구간 사가지고 쭉 치고 올라올 때 가다가 흔들려서 9만 원 이상에서 만족 청산하세요 이야기했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사실은 9만 원 안 깨지면 버텨야 될 자리인데 혹시라도 여기서부터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한 35% 정도 수익이 나고 여기서부터 잡으신 분이라면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거의 60% 이상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지 못할까 봐 우리가 조심스럽게 차익 실현합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날아가고 있어서 이제 추격은 못하겠습니다. 팔아먹은 걸로 만족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GS건설. 자, 보시면 우리가 월봉만 놓고 보면 좀 어렵죠. 근데 일봉만. 근데 월봉을 한번 보시죠.
GS건설의 우리가 닉네임이 뭡니까? 순살자이라고 합니다. 예. 철근 다 빼먹고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예. 근데 우리가 이 GS건설은 업계 시공 능력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어느 동네든 물론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자이 아파트 산다 그러면 좋은 데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자이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굉장히 본인의 그 제살깎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GS건설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얘가 계속 주저앉다가 한 번씩 시대가 날 때 바닥에서부터 보통 더블 이상 확 치게 올라갑니다. 또 한 번 왕창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 빠졌거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번에 뭐였습니까? 순살자이 얘기하면서 완전히 그냥 치욕전을 했죠.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 드렸냐면 GS건설 잘못한 거 맞다. 사람 사는 거에. 근데 사실 GS건설은 본인이 짓진 않았을 겁니다. 얘는 하청을 주고 있고 다른 시행 감독을 하는 것인데 관리 감독의 능력을 소홀했다라고 비평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보실까요? 얘가 지금 역대 GS건설 가격대에서는 가장 저점대 바닥대에 놀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 15,000원대 여기서 사는 얘는 시세가 좀 나기 시작하면 바닥에서 더블 정도 24,000~25,000원까지 가는 데는 큰 지장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GS건설이 지난번에 자기들 잘못했던 거 다 책임지고 내가 이거 물어줄게, 내가 다시 재시공해줄게 이런 책임이 있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고 들면 저는 22,000원에서 25,000원 구간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올라와 있을 거다. 그럼 밑에 산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70%에서 10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성장성이 매우 좋다. 자, 주봉으로 보셔도 얘가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져진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익절 관리만 칼같이 하시고 버티면 되겠습니다. 익절가는 16,500원을 제시하고요. 만약에 좀 더 추격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16,700~800원 정도 익절가 잡으시고 그냥 쭉 한번 홀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량 차익 실현할 때는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 덜 올랐죠. 예, 그거에 비해. 왜냐하면 시공 능력은 현대건설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가 괜찮고요. 아너힐즈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더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수주량이고요. 실이익량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빠졌다 일시간에 급등하고요. 완전히 빠졌다 급등을 합니다. 얘는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패턴상은 GS건설이 훨씬 더 매매가 편하다는 거. 만약 그거 모르겠으면 나는 뭐라고요? 코덱스 건설이라고 종목 코드 117700 이걸로 대체 매매하셔도 상관없다. 앞으로 건설 경기 좋아집니다. 2~3년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월봉으로 보셔도 얘는 직전 고점 넘어갈 거니까 최소 20% 이상의 먹을 파이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제가 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브랜드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 레미안이라고 얘기하죠. 아파트 중에 선호도 중에 제일 높은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GS건설 살 때 우리가 코덱스 건설 사라 이야기할 때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같은 구간에 샀는데 삼성물산도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수익권 안에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15만 원, 15만 2천 원 구간에서는 내가 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얘는 14만 7천 원 건드리에 익절 관리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버텨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목표치는 앞전 고점 17만 원 제시합니다. 돌파 못하면 정리하시고 돌파한 다음에 밀어붙인다 생각하시고 남은 수량은 못 먹어도 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보겠습니다. 시멘트 관련 종목을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 중에 아시아시멘트 굉장히 좋다고 무지하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앞전 자리 쌍봉으로 쌍바닥으로 10,000원에서 9,700원 매수해서 올라올 때 10% 정도 차익 실현 한 번 했고요. 또 1,500원 밑에서 분할 매수합시다라고 이야기를 6월달 내내 드렸는데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제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을 하려고 들면 시멘트가 모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 가격은 올라가겠죠. 최근에 3년 반 동안 시멘트가 얼마 올랐냐면 2배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건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20년 전에 만약에 건설 노가다 현장에 가서 내가 일용직 근무자로 일을 하게 되면 한 5~6만 원 받았거든요. 일당이. 지금은 15만 원입니다. 기술 없는 사람도 15만 원이요. 그러면 20년 동안 몇 배가 올랐냐면 인건비가 3배 올랐네요. 그리고 아파트 여러분 평당 건축비가 500만 원에서 580만 원 했던 게 2018년, 19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지났나요? 4년 정도 경과했거든요. 지금 평당 860만 원에 까였답니다.
어디에서? 강남에서요. 그러면 950만 원 이상을 줘야 1000만 원대를 줘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가가 불과 4년 만에 2배 올랐네요. 그러면 거기다 세금과 공시지가와 인건비,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가격이 2배씩 최근 3, 4년 사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른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의사 구조가 아닐까요? 거기에다가 또 이게 올라가면서 신규 아파트가 부족해지면은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수요는 계속 폭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지금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볼 때 가장 성장성이 유망한 것은 가격 가치가 눌려있는 건설 시멘트가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왔을 때 우리가 해볼 만한 종목은 반도체와 자동차인데 그중에 자동차가 비중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현대랑 그다음에 기아 이 두 개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수 시점은 올 가을 정도가 아닐까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언제 삽니까? 쌀 때 사야 됩니다. 그런데 쌀 때 사자 하면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아니면 내 것이 물려 있거나 현금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물량들을 관리하면서 순차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여름까지 그리고 가을쯤부터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주식 여러분 싸게 사고 싶습니까? 그리고 목표가까지 끌고 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여러분 들어오셔요. 여기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는 온라인 특강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특강 할 때는 여러분 다 제끼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온라인 특강 때마다 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손해가 없이 무지하게 수익이 잘 났고요. 그리고 시황에 관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월 말에서 8월 초가 이제 상승의 끝자락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걸 차익 실현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장이 얼마나 빠질지에 관한 얘기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섹터별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좀 짚어봤고요. 그동안 공략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이 같은 종목 이야기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매매 비결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아침에 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건설주 더 간다. 그래서 강력하게 홀딩하시고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시멘트와 건설주 특히나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아시아시멘트와 성신양해까지 조정 구간에서 다시 매수해서 끌고 가자 중장기 성장주다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바이오로직스 이제 우리가 물량을 많이 털었으니 다시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아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의 흐름은 이쪽 바이오 섹터에게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70만 원 초반에서 또 한번 공략하겠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보실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금 조정이 엇박자가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조정 나오면 반도체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조정 나오면 얘가 올라가고 반복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공격적인 영역은 아니니까 짧게 공략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시장은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과정 안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배팅을 말씀드렸던 삼성 인버스 천연가스 선물 ETN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8만 원 깨지면 몽땅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다른 종목들 가지고 이야기 드리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오늘 시간이 좀 있어서 이 종목 저 종목 전반적인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별로 자세한 이야기도 오늘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 밖에도 시황 공부가 더 자세하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롯데관광개발 두 종목 다 가격 라인도 잡아주셨으니까요. 눌림시의 매수 전략을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이 선물 옵션 매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